뭐 화장품 얘기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화장품은 이제 뭐 거의 대세가 됐다고 봐야 될 정도로 어제 가장 강력했던 게 뭐 실리콘2 실적 나오면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이 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치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150억 나오면 많이 나왔다 그런데 294억 나왔으니까. 아, 거의 더블 나왔네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300억짜리 회사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200억이 됐을 거예요, 여기. 근데 어제 시총이 이제 어제자가 1조 2천억이에요. 야, 상한가 들어와서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큼 쌓였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지표 보면서 올해 그러니까 지금 실적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 조선하고 화장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지표는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에이 잘 안 가는데 뭐라고 했던 부분들이 가장 컸었고 거기다가 중국 빼고는 다 플러스입니다. 뭐 무슨 중동 쪽에서도 이렇게 수출하는 동향 보면 쫙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K컬처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가성비 아유 금리 올라서 돈도 없는데 그래도 얼굴은 가꾸고 싶고. 근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3에서 5년 전부터 스킨케어가 그렇게 유행을 했었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우리는 다 김이 생기고 막 미국 사람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그렇잖아요. 흰 피부다 보니까 김이 생기고 피부 야외 나가게 되면 바로 노출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선크림 중심으로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베이스부터 기초 화장품부터 쭉 가는 게 유행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거기 꽉 잡고 있었던 게 일종은 그래도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높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제품이 춤춰서 그게 성공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유행을 타게 되면 쉽게 안 꺾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었으면은 만약에 중국 거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면 중국이 이것도 확 쓸 수도 있는데 아예 중국은 배척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쪽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와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뭐 사는 얘기하다가 티타임 이러고 갔다가 와 나 요즘 이거 쓴다 이러면서 이거 써보니까 좋아졌다 그러면 어디 봐봐 하면서 보잖아요. 그게 하나의 또 유행으로 가는데 보면 뭐 어떤 이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뭐, 네. 뭐 무슨 되게 인플루언서 브랜드인데 딱 보니까 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오지만 그건 이제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 가지고 쓰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시작일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이제 막 확산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거 지금 미국 얘기하고 미국 플러스 나머지 국가들 다 수출집 한번 찾아보세요. 뭐 블로그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쭉 올리는데 그럼 여기 플러스 그렇게 안 좋았던 중국까지 가세된다.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덤 플러스라고 생각하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걸로 화장품은 이제 올랐으니까 끝입니다. 다음은 뭐겠느냐? K컬처가 가져가는 분위기 쪽에서 다음이 뭐겠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아무래도 의식주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역시, 야, 인사이트가 그냥 팍팍팍, 예. 서당계 3년입니다. 저 대이장 선생님. 그래서 3년 된 서당계 소리는 역시 개소리입니다. 멍. 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방송 중에? 아우, 예,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이 캘처가 확산되는 거 다음은 음식료입니다. 그렇죠.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자꾸 음식료하고 이렇게 떠드는지는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가 확 다 돌았거든요. 요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한국 문화가 나오면서 한국이 잘하는 것들 이게 찾아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DNC 미디어 야, 그래서 그냥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런 문화와 배경에 대해서 한국이 잘하는 게 침투가 돼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솔직히 BTS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맞아요. 네, 근데 막상 하이브는 그렇지만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이게 열매를 꽃피운 건 BTS지만 네. 사실 그 전에 그 원더걸스 데리고 그 그렇죠, 미국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고생했던 그 진영이요? JYP 네. 그것도 있고 우리 식음료도요. 제가 8년 전, 9년 전에 인터뷰했던 친구가 네. 그 그러니까 학교 졸업 한국 음식 문화를 비빔밥을 알리겠다고 미국 뭐 세계를 투어하면서 혼자 네. 그랬던 친구도 있었거든요. 노량진 컵밥이 와 거기서 브랜드화가 돼가지고
예전에 그 트레일러에서 그냥 팔던 그게 브랜드화 돼가지고 그 거의 고시워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갔던 애들이 또 있더라고요. 걔가 돼서 그렇게 만든 거 보니까 예. 하여튼 근데 가장 큰 그 바탕에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또 막 지치지 않게 하게 만들었던 시도를 하게 했던 거는 결국은 우리 K 컬처예요. 그 드라마, 저 팝, 예, K-팝.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기, 한국에 대한 호기심들이 기본적으로 막 깔리니까 네. 그게 성공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작일지 중간일지 끝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응은 한번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간다라고 보면서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거기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실적 코조스에 부각되면서 화장품 쪽들 쭉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다가 세론이라고 솔직히 그럴 가능성도 생각했는데 워낙 이 가이던스가 좋다 보니까 이거는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렇다고 오늘 막 또 따라가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올 클래시스 이런 쪽처럼 이런 쪽도 나오는데 물론 이런 쪽도 좋지만 저는 APR 어제도 1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 보시는데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서 맞아요. 여기서 매수가를 딱 고정시키지 마시고 진짜 사고 싶으시면 10%만 사보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장중에 나면서도 누누이 이거 많이 강조드리는데 비중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고 싶으면 그냥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지금 다 사버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게임 웹툰 관련된 쪽들을 제가 웹툰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게임주는 언제 할까요? 이것도 한 2-30분 걸리거든요. 어제 김태성 본부장이 좀 열변을 토하고 갔어요. 아 그럼 됐습니다. 예. 게임 하셨으면 토픽이 뭐라고 합니까? 토픽은요? 어제 물론 넷마블도 그 아무래도 나 혼자만 레벨업인가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데브 시스터즈. 그 두 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데브 시스의 쿠키로는 크래프톤이 릴리즈하는데요. 아 크래프톤하고.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잘 하셨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게임 쪽도 연결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너무 기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문화 결정에서 나는 웹툰 요거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또 일단 예,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 쪽에서 종목들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SCFI가 왜 올라라고 하게 되면 SCFI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들어가는 그 라인 이쪽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CFI가 무슨 저거죠? 상하이 지표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아 역시. 컨테이너 운임 지수 쪽인데 이게 뭐 아프리카로 가느냐 유럽으로 가느냐 뭐 이런 쪽으로마다 다 금액이 다른데 이쪽이 더 강합니다. 근데 그 왜 그러냐 봤더니 미국의 볼티모어항 폐쇄된 게 아직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라고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움직이는데 BDI도 이제 중국 살아난다 그러면 같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해운주를 그래서 막 매매하기는 좀 어려워요. 한국 쪽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게 되면 미국의 그냥 모모 탱커사 이거 탱커 이거 보게 되면 이런 게 훨씬 더 매매하기 좋으실 것 같고 LNG도 지금 가격이 드디어 어제도 보니까 2.3달러 또 2달러대가 이제 바닥으로 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력 발전을 할 때 지금 신재생이나 뭐 원자력이나 다 좋긴 좋은데 가장 현실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LNG 복합 발전이다. 네. LNG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게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선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런 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괜찮은 종목 쪽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NDR 하면서 나온 내용 보니까 좋은데요? 그래요? 예, 근데 좀 몰라 있습니다. 지금 추격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스페타시스의 저도 몰랐는데 내용 중에서 AI 가속기 쪽의 매출이 40%입니다. 아. 예, 그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매출 중에 40%가 구글입니다. 딥구글의 TPU란 쪽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아유 이건 얘기 드릴 게 좀 많은데 네. 간단하게 해봐요. 엔비디아로 퀄테스트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엔비디아 이러고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눈이 확 그러죠. 그렇지. 네. 아무래도 지금 강자는 엔비디아지만 자체 칩 개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그 구글의 인력 그 파워풀한 그 인력 그 체계는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빅테크. 그렇겠죠. 다음 주에 구글의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개발자 회의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구글의 또 다른 2차 AI를 많이 그만하겠습니다. 예.
아마 요즘 뭐 클래시스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이제 하셨을 텐데, 왜냐하면 그 어제 실리콘2가 실적 잘 나면서 화장품 섹터 인디 브랜드들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ODM 관련주들도 올렸는데, 이 미용 쪽에서는 클래시스가 그런 트리거 역할을 지금 했죠. 그래서 다시 시가총액이 3조 이상 끌어올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같이 지금 좀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시스라는 제일 큰 형님이 이제 다시 시총 3조를 뚫고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아직까지 좀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게 될 거고, 아마 또 상대적으로 좀 더 오르는 종목 쪽으로 이제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후보군 중에 하나를 본다라면 1개월 동안의 상승률을 가지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개월 동안 클래시스는 한 31%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클래시스의 저는 아성을 아마 위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APR이 한 44% 정도 상승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 아직까지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원텍 이런 종목들은 상승률이 한 자릿수 정도, 원텍은 한 10% 정도긴 한데요. 네,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클래시스와 IPR이 움직였고, 밑에 있는 종목들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비올이 사실은 원래 한때 작년 올 상반기인가요?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까지는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가장 강한 그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수출 쪽에서 약간 슬로우한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피크 찍었나라는 이제 우려감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연말이죠. 연말에 브라질,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연초에 중국, 승인 받은 게 있습니다. 이제 승인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했다라면, 이제 비로소야 이제 숫자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로열티 관련된 현금도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다른 그 클래시스와 APR 대비해서 좀 덜 오른 종목,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6천억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아마 비올 쪽으로 시장에서는 또 관심 있게 스터디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이 APR은 지난번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이거는 우리 국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핵심 트리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APR은 미국 내에서 이 APR의 브랜드가 메디큐브라는 건데, 메디큐브의 관심도가 어떻게 되는지 트렌드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그려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 메디큐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우상향 트렌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모가 25만 원 부근에서 2개월짜리 락업 물량 해제와 동시에 주가가 지금 위로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 쪽에서의 이 트렌드 검색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APR의 미용 의료기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와 숫자가 잘 나오면 아마 클래시스의 시총 3조를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다 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31만 원, 32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제가 왜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냐면, 공모가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상장했는 날의 음봉의 최대 매물이 있는 구간이 시작되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마 매물 소화를 해나가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수급이 강하게 그 매물을 소화해낼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편성 못하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내년도 기준으로 퍼 10배 정도 초반 정도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올은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지만 아직 전고점을 뚫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고점 돌파 트라이가 나오는지 한번 관찰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1, 2주 전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할 때 제가 거기에서 AI 수익화의 흐름을 보여주면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하드웨어도 물론 일부는 가겠지만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조금 옮겨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적으로 제가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플리토, 뭐 이러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은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된 이제 폴라리스 관련된 기업들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 AI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쯤 이제 시장에서는 순환매 기대감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오래간만에 여기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연중 최고가 대비입니다. 연중의 최고가, 장중에 그러니까 고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가 대비해서 어제 종가까지의 이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진 종목은 아직도 절반 이상 하락을 했고 40%대도 많고, 루닛, 여기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이 루닛이죠. 루닛도 지금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의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조금 괜찮은 종목이 5월달에 등락률을 한번 보시면 JLK라는 종목 있죠. JLK라는 종목이 엄청 많이 빠졌었는데요. 많이 빠졌는데 5월달에 22% 정도가 반등을 해서 이게 지금 하락률이 줄어든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거의 한 60% 빠졌다는 얘기네. 3분의 그러니까 70%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정도 빠졌고 20%를 회복해서 저 정도 올라왔는데, JLK, 그 다음에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천억대까지 다 빠지면서 만약에 의료 AI 쪽으로 바람이 한번 좀 불어준다라면 시가총액이 좀 상대적으로 가볍고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JLK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JLK의 AI 의료 솔루션이 병원에 많이 좀 깔려 있는데요. 병원에서 현장에서 의사분들이 쓰시고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검진하고 있는 기관 중에 뭐 KMI라는 뭐 이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도 AI 솔루션을 이제 공동 개발해서 공급을 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JLK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 의료 AI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최근에 반등을 좀 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삼성 메디슨의 이 AI 뭐 인수 관련된 이유가 그 뉴스가 있었지만 사실은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JLK부터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약간 이게 확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루닛이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인데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거의 60% 빠졌네요. 루닛도 13만 원에서 5만 원대 지금 중반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많이 받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앞으로 하반기에 금리 떨어지고 여기에서 숫자가 좀 나오는 기업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JK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험 등재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이라도 찍혀가지고 BEP 정도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내면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이니까요. 뭐 바닥은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